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차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리수는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두 가지 경우만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유한소수로 나타난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순환소수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해서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유한소수를 만약에 분수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 이것은 유리수가 될까? 이거랑 그 다음에 순환소수를 만약에 분수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것은 유리수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당연히 유리수가 되죠. 왜냐하면 유한소수 아무거나 가져오면 1, 2, 3, 4 예를 들어서 이걸 가져오면 이거는 만분의 1, 2, 3, 4 해가지고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나니까 유리수죠. 그죠? 그래서 유한소수는 당연히 분수로 나타내면 유리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이게 과연 유리수가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겠죠. 생각톡을 보겠습니다. 순환소수 0.3땡 이것을 x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둘까요? 0.3땡이라고 하는 0.3333 이 수는 어떻게 실제 하는 수니까요.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우리가 나중에 실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되니까 미지수 x라고 둬도 됩니다. 실제하지 않으면 이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굳이 x라고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0.3땡이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넓이에 어떻습니까? 요렇게 이제 3분의 1이 되는 요쪽 부분의 넓이로 우리가 0.3333임을 알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맞죠? 그래서 순환소수, 임의의 순환소수는 실제하는 수, 실수가 되어서 미지수 x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0.3땡이라고 하는 실수를 x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x는 0.333 땡땡땡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탐구 1을 보면 10x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x는 뭐예요? x에다가 10x는 x에다가 10을 곱한 수를 10x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에 10을 곱해봅시다. 양변에 좌변에도 곱하기 10을 해보고요. 우변에도 곱하기 10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x는 무엇이다? 3.333 땡땡땡 요렇게 이제 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하라는 게 뭡니까? x와 10x의 소수점 아래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x를 우리가 0.3333이라고 했고요. 10x를 구해보니까 3.333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에 있는 요 수들을 갖다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하니까 똑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10x를 구하니까 3.3333이 되는데 이건 이제 x의 소수점 아래 부분이랑 똑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탐구 2에서는 뭐 해보라고 합니까? 10x의 값과 x 값의 차를 구해보자. 차는 뭡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10x랑 x를 비교해 보니까 10x가 더 커요. 그래서 10x에서 빼기 x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x에서 x를 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있던 10x는 3.3333 이거였고요. x는 0.3333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빼보면 어떻게 돼요? 10x 빼기 x 하면은 9x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우변을 빼보면 3 나오고 나머지 소수점 아랫부분이 다 없어지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생각톡에서 두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랫부분이 같으면 이 가정이죠. 소수점 아랫부분이 같으면 그 차가 정수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랫부분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윗부분만 이렇게 살아남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정수가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뭡니까? 소수라고 하는 그 정의가 뭡니까? 소수점 아래 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0에서 9 사이의 자연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로 수를 표현하는 것. 현자를 왜 이리 썼을까? 미안합니다. 표현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니까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수를 0에서 9 사이 있는 자연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배를 하면은 무조건 소수점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정수라고 굳이 하냐면 이게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음수일 수 있으니까 정수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 차가 이렇게 이제 그 10을 곱한 이것과 그 다음에 10을 곱하기 전에 원래 놓았던 x랑 이 두 수의 차는 무조건 정수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순환소수 0.5땡을 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x는 0.55 땡땡땡땡 이렇게 이제 되고 있죠. 이 일식에다가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는 원래 있던 x 이 부분은 10x로 바뀌고요. 0.555 이 부분은 5.555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이 이식이랑 이렇게 이제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 2에서 1식을 갖다가 빼면은 여기에 있죠. 여기서 보이면 좌변은 10x에서 x를 빼니까 9x가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5.555 땡땡땡에서 0.555 땡땡땡 이걸 빼니까 소수점 아랫부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부분은 정수 5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x는 5가 되는데 여기 양변에 뭘 해주면 나누기 9를 해주면 x만 남죠. 나누기 9를 양변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주면 x는 9분의 5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순환소수 0.5땡 이거를 분수로 나타냈는데 그 분수는 무엇이다? 9분의 5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위의 과정을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제 주어진 소수에 뭘 했죠? 주어진 소수를 일단 x로 놨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니까 어떻게 됐었죠? 소수점 아래의 부분이 같아졌습니다. 그런 순환소수를 만들 수 있었고 이때 두 순환소수의 차가 정수가 무조건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순환소수 0.4땡 1땡 이거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0.4땡 1땡 이거는 0.4141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순환소수죠. 41, 41, 41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순환소수인데 이거는 실제로 하는 수니까 실수니까 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소수점 아래
이제 반복되는 게 x랑 똑같게 되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0x로 둘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x는 4.141414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렇게 이제 x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x가 뭐였었냐 하면 0.414141이었거든요. 근데 10x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141414 이렇게 됩니다. 소수점 아래에 있는 배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10을 곱하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배열이 똑같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있던 414141 이거의 순환 마디가 뭡니까? 이게 41이죠. 그러면 순환 마디의 길이가 뭡니까? 2죠. 순환 마디의 길이가 2니까 이제 뭘 곱해야 된다? 10의 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제곱인 100x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1.414141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두면 이제 뭡니까? 소수점 아래에 있는 요 배열이 똑같게 되죠. 원래 있던 x와 100x의 배열이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요 두 개를 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여기에 생뚱맞게 풀이 가정의 양변에 100을 곱하느냐? 라고 하면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순한 요 배열이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순한 마디의 길이가 2니까 10의 제곱을 곱한다는 거죠. 그렇게 곱하면 여기 소수점 아래에 있는 배열이 두 개가 똑같게 되니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100x에서 x를 빼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41.4141 땡땡땡 되어 있는 거를 0.4141 이게 이제 빼게 되니까 99x는 41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x 값은 무엇이 된다? 99분의 41이 된다. 라고 분수꼴로 바꾸니까 어떻게 된다? 정수분의 정수가 되어서 이 수는 유리수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네,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면 순환소수 0.56땡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 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소수 0.56땡 이것은 0.5666 땡땡땡 이거니까 이 수를 우리가 일단 x로 놔야 되죠. x는 0.5666 땡땡땡 이거 이렇게 이제 x를 두면 이제 소수점 아래 이제 배열이 똑같게끔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에 x에다가 10x를 해볼게요. 10의 거듭제곱 양변에 곱해야 되니까 10x를 곱하면 0.이 아니라 5.666 땡땡땡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빼면은 소수점 아래 배열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x에다가 100x도 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6.666 땡땡땡 이렇게 이제 되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또 다르고 요거랑 요거랑도 다르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빼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수점 아래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소수점 아래에 있는 배열이 똑같아야 뺐을 때 정수가 나온다는 거였죠. 그죠?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 소수점 아래 배열이 이제 똑같게 되는 두 개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10x랑 100x 요 두 개가 소수점 아래 배열이 똑같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우고 그래서 뭘 이제 한다? 100x랑 10x를 서로 빼서 소수점 아래에 있는 배열이 똑같은 것끼리 빼서 정수가 나오게끔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여기서 이제 과정을 보니까 어때요? 이거를 x로 놓으면 x는 이거다. 그래서 1의 양변에 각각 어떻게 10이랑 100을 갖다가 이제 곱하면 10x는 이게 되고 100x는 이게 되어서 소수점 아래에 있는 배열을 똑같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번식에서 2번식을 뺍니다. 그러면은 90x는 51이다 라고 해서 x는 90분의 51이다.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30분의 17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이렇게 분수꼴로 바뀌니까 정수분의 정수꼴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오게 돼서 이것은 유리수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에서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유리수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유리수인 건 아닙니다. 이 과정에 하나가 빠졌는데, 분수로 나타내니까, 맞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게 아니라, 분수로 나타내니까 뭐가 되었더라? 정수분의 정수꼴. 그러니까 b분의 a 해가지고 단 a, b는 정수고 그 다음에 b는 0이 아니다. 이 꼴이 나타난다. 무조건 이제 나타남으로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니까 유리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내니까 정수분의 정수꼴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유리수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나므로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한소수 역시 분수로 나타내면 정수분의 정수꼴이 되니까 유리수다. 아이고 참 책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유한소수 역시 분수로 나타내니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나므로 유리수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 말이 이제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수도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분수 자체가 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임을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수와 순환소수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일단 유리수 안에는 뭐가 있다?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그죠?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죠? 둘 중에 하나예요. 유리수는 유한소수가 아니면 순환소수고요. 순환소수가 아니면 유한소수입니다. 그렇게 되는 관계를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떻다 합니까?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라는 결론을 거꾸로 이걸 나중에 배우면 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역도 이제 성립해서 이제 뭡니까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하세요. 어쨌든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표현된 모든 수는 모두 무엇이다? 유리수다. 라는 결론. 이렇게 이제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약간 틀린 말인 것 같네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표현된 수는 모두 유리수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표현된 수는 모두 유리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2번은 이거 말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긴 시간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